오늘은 이과제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우고 먼저 왼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티션이 두 개가 올라가 있죠. 이 파티션부터 만들 겁니다. 만드는 방법도 이래요. 자, 렉탱글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자, 원점에 클릭하고 300, 690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죠. X의 길이 Y의 길이.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30mm만 이쪽 방향으로 30mm만 밀으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봅니다. 렉탱글 300, 30 푸시 앤 풀 690 어느 쪽이 편한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편한 겁니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대체적으로 쉬워요.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앞에서 뒤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도 크게 문제 없어집니다. 전에 늘 이야기하듯이 투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편해질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면, 자, 보시죠. 제가 옆에다가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익스트루드, 푸시 앤 풀. 여기 라인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이상 없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붙어버렸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붙어요. 우리는 이걸 붙여가면서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걸 객체로 묶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만든 얘를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트리플 클릭합니다. 전체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클릭입니다. 그럼 하나만 선택돼요. 근데 두 번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모서리까지 선택이 돼요. 세 번 연달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스케치업은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클릭하면 면 하나 선택해요. 모서리를 클릭하면 모서리 하나만 선택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면을 더블 클릭하면 면과 맞닿은 모서리들이 다 선택돼요. 그런데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와 맞닿은 면이 다 선택됩니다. 선택하는 방법들이에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연달아서 세 번. 그러면 이렇게 객체 전체를 선택합니다.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두 개. Make Group, Make Component 두 가지입니다. 그룹과 컴포넌트 두 가지. 자, 그룹은 말 그대로 그냥 그룹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것. 지금 선택한 얘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컴포넌트는 조금 달라요. 컴포넌트는 클론의 개념입니다. 복제의 개념이에요. 복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컴포넌트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메이크 그룹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세요?
그냥 클릭해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얘가 하나의 그룹이에요.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라붙어도 어떻게 돼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600mm니까 30 빼고 57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입니다. 자, 600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600mm. 570mm 복사하면 600mm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할 겁니다. 얘가 판이 두 개가 똑같은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정을 하면 두 개가 같이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높낮이가 바뀌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수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룹이란 말이죠. 그게 안 돼요. 자, 보시죠. 얘를 선택하고 그룹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에디트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열리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룹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앤 풀 100mm. 자, 어떤가요? 얘는 100mm가 올라가는데 얘는 그대로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00mm 이상 없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카피의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복사를 해줬을 뿐입니다. 그룹은 복사하는 순간 남이에요. 복사하는 순간 그래 잘 가 이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를 분해하죠.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룹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이게 클론의 개념입니다. 복제의 개념이에요. 자, 컴포넌트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을 물어봐요. 이 컴포넌트의 이름, 주석, 그 다음 축의 위치. 여기 보면 이렇게 디피니션이라고 돼 있죠. 이게 컴포넌트의 이름이고 디스크립션, 컴포넌트의 주석이고 그 다음에 set 컴포넌트 액시스, 축입니다. 축의 위치를 재지정할 수 있고요. always face 카메라, 항상 면이 카메라를 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create.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컴포넌트에 들어옵니다. 일로 컴포넌트로 들어와요. 자, 보시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복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클릭한 다음에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클론입니다. 물론 얘를 선택해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 복제가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디트 컴포넌트. 귀찮아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푸시 앤 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 이해되셨나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룹을, 컴포넌트를 나눠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책상 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난간 있죠. 난간봉 같은 거는 전부 다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돼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크기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0% 그룹을 써야 합니다.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엔 그룹을 하셔야 돼요. 자, 그룹과 컴포넌트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렉탱글
540,300 푸시 앰플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다시 카피 이동 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높이가 지정이 안 돼 있네요. 이 부분 중간에다 놓으면 될까요? 미드를 중간에 놓으면 될까요?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렇게 오스냅은 자동으로 찾아줘요. 자, 이렇게 중간에다 놨습니다. 다시 렉탱글 1500, 600 푸시 앰플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자 여기까지죠. 자, 렉탱글 이때 우리가 써야 될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 옵셋 우리가 알아야 될 옵셋 여기 있습니다. 옵셋이에요. 이 옵셋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옵셋입니다. 캐드 옵셋 똑같아요. 자, 보시죠. 클릭합니다. 자, 옵셋 값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값을 줍니다. 30 이렇게 해요.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앰플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자, 컴포넌트 그룹 옵셋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걸 모델링 하면서 옵셋이라는 명령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옵셋을 한번 써볼 겁니다.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이에요. 선택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옵셋이 들어갑니다. 자, 맞습니까? 옵셋 들어가죠? 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면을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안쪽으로 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옵셋이 돼요. 안쪽으로만 옵셋 되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도 옵셋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해요. 내가 옵셋할 모서리를 먼저 선택합니다. 지금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되어진 거 보이시죠? 자, 옵셋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옵셋 두 군데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하나만 선택하면 옵셋이 될까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 개 이상의 모서리를 선택한 뒤에 옵셋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옵셋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자, 렉탱글 600, 600 푸시 앰플 600 자, 600 가로 세로 높이 600짜리인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가로 세로 높이 600짜리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모서리 두 개만 합니다. 이렇게 두 개만요. 그리고 옵셋 200mm 다시 또 두 개만 선택합니다. 옵셋 200mm 이렇게요. 우리가 작업하면서 옵셋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푸시 앰플로 맨 앞쪽은 400mm 그 다음 200mm 자, 요렇게요. 요게 이제 스케치업 로고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20mm. 자, 여기도 옵셋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이 다 들어가죠.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옵셋 20mm 이렇게요. 다시 선택하고 옵셋 20mm.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푸시앤풀로 20mm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옵셋과 푸시앤풀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재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매트리얼이라고 있어요. 먼저 집 그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태의 재질들이 나와요. 이렇게 매트리얼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뭐 3D 페인팅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요 클릭하고 여기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벽돌을 쌓아 볼 겁니다. 브릭. 벽돌로 형태를 맞춰 볼까요? 반드시 이 위에까지는 이렇게 맞춰줘야죠. 이 위에뿐만 아니고 이렇게 속에도 벽돌 재질을 넣어야 완벽하게 벽돌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제가 벽돌을 쭉 쌓아봤습니다. 그 다음 랜드스케이프로 제가 이렇게 잔디를 넣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벽돌에 잔디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재질을 조금 수정해 볼까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재질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가 있고 쭉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스포이드가 나옵니다. 요거 에디트일 때는 스포이드가 비활성돼요. 여기 셀렉트일 때만 스포이드가 활성화됩니다. 자, 스포이드를 누르고 이렇게 재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재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에디트 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색상과 재질의 이미지, 벽돌이 그림이잖아요. 사진이잖아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이 사진에서 가져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아이고 벽돌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벽돌이 꽤 커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쇠사슬 있죠?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를 풀면은 이건 다르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고 800. 그럼 어떤가요? 벽돌이 많이 작아진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오파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파시티가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불투명. 오파시티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0입니다. 10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5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50% 불투명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50%는 투명하다는 뜻이 됩니다. 80% 불투명합니다 라는 뜻은 20% 투명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오파시티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 트랜스페어런시 혹은 트랜스페어런시티 이렇게 이야기하는 값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투명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시가 100%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100% 투명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20%예요. 그럼 20% 투명합니다. 80%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파시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불투명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불투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투명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오파시티는 불투명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트랜스페어런시는 투명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파시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셀렉트, 그 다음 잔디를 클릭,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500. 그러면 잔디가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섀도우요. 그림자. 어저께 설명드렸었죠? 자, 그림자 켜고 시간대 맞추고 그 다음 어거스트 8월이죠? 자, 그 다음 윈도우의 모델 인포 셋 매뉴얼 로케이션 롱기튜드 132 그 다음 레티튜드 37 자, 오케이. 이렇게 그림자까지 넣으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한테도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치수가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예요. 디멘전이라고도 하고 디멘전입니다. 간단합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해 주고 방향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치수를 입력할 건지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하고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선이죠. 요건 지시선인데 텍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문자가 A자가 입체로 보이죠. 이걸 3D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3D 텍스트. 자, 먼저 텍스트입니다. 클릭한 다음에 선을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MDF 슬래시 우드 필름 마감. 그러면 텍스트는 항상 화면을 향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3D 텍스트입니다. 3D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본문 내용, 글자 서체, 글자 크기,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보죠. 그리고
플레이스, 그럼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위치가 꽤 크네요. 자, 우린 배우진 않았지만 스케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이렇게 스케일을 지정하면 이렇게 조절자들이 나옵니다. 조절점들이 나와요. 대각선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도 가능하겠죠. 이 조절자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크기를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 툴로 이동. 그러면 3D 텍스트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너무 명령어만 설명하면 재미없으니까 과제물을 하나 풀어봅시다. 37번이야. 창문 만드는 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보시죠. 렉탱글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합니다. 창문의 크기는 1200에 1200이에요. 1200, 1200. 그 다음 창틀은 45예요. 옵셋 45mm. 이 가운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 푸시앤풀 150mm. 창틀이 완성된 거 보이시죠?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창문이 들어가야죠. 렉탱글. 이렇게 가운데 미드 포인트까지 그린 다음에 모서리 하나를 선택하고 이렇게 30mm를 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툴로 30mm만 더 이동하시면 돼요. 왜냐면 틀이 60mm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에다 그려놨으니 30mm밖에 이쪽이 확보가 안 된 거죠. 그 다음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자, 이 아래쪽은 80mm를 썼단 말이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20mm 더 위로 올리셔도 돼요. 자, 뭐 40mm. 네, 전 넉넉하게 100mm로 맞춰봤습니다.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렉탱글. 저는 일부러 면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야 색깔이 좀 보이니까. 자,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가운데까지 이동해 줘야 되겠죠. 이동 툴로 이렇게 가운데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같이 선택하고 가운데까지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가운데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 복제를 하는데 가운데까지 이렇게요. 그러면 창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창은 여기 뒤에 있는 이 모서리가 중간으로 가요. 이렇게 뒤로 들어간 창은 이 앞부분이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마주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매트리얼 클래스.
자, 그 오른쪽에 보면 내짝 미서기 창이 있을 겁니다. 내짝 창이에요. 자, 렉탱글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자, 렉탱글 2400, 1200, 옵셋 45mm,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내짝 미서기 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 얘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렉탱글을 이렇게 가운데까지 그립니다. 가운데까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 하나 여기 하나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30mm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선택하고 이렇게 30mm를 더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선들을 지워줍니다. 요만하다는 뜻이죠. 옵셋 60mm 가운데 지우고 이동 툴로 한 40mm, 근데 전 100mm 짜리죠. 옵셋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뒤로 돌린 다음 선택하고 중간으로 이동. 다시 중간으로 이동. 자, 재질을 유리 재질 주면 조금 더 그럴싸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부분이 중간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긴 중간 지점이 없잖아요. 그죠? 자, 뒤로 돌려서 아니면 앞으로, 네. 자, 복사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끝점을 맞추세요. 여러 번 움직여서 끝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자, 60mm 이동. 그러면 한쪽은 완성됐네요.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복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얘를 대칭으로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할게요. 먼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을 선택하고 여기 이 점 있죠?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값을 -1로 주세요. 그러면 대칭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어느 점이요? 바로 이 점이요. 그럼 이 점과 이 반대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일이 들어가요. 이때 -1을 주게 되면 대칭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가 플립이 뭐냐면 요즘 휴대폰 중에 플립폰 나오죠? 열었다 접었다는 거. 이걸 플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칭시키는 걸 플립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레드 다이렉션, 빨간색 방향으로, 그린 다이렉션, 초록색 방향으로, 블루 다이렉션, 파란색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 방향으로 지금 플립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대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칭을 해놓고 이동 툴로 바로 이 끝에다 맞춰주는 거죠. 이 끝에다가. 그러면 이와 같이
내자 미서기 창을 금방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이 내장 미서기 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2400, 2400. 옵셋 45mm.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끝에 있는 요 선, 끝에 있는 선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얼마까지냐면 2100mm요. 보통 우리가 창문을 2100mm짜리로 만든단 말이죠. 자, 창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복제하기 45mm. 자, 이레이즈로 선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거죠. 이렇게.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100, 여기까지가 2400. 자,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창틀을 만드는 거죠. 자, 역시 중간까지 사각형을 그리고, 자, 미드 포인트가 어디쯤 될까요? 여기네요.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긋고 선택한 다음 30mm를 왼쪽으로 이동하고, 자, 나머지 삭제. 옵셋 60mm.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선만, 자, 40mm 올리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유리 재질 주고 뒤로 돌린 다음 트리플 클릭, 그 다음 가운데로 이동하고, 다시 창틀까지 선택하고 가운데로 이동하고, 다시 복제하고요. 정신없죠? 앞뒤로 계속 돌려야 됩니다. 끝점 맞추고 다시 60mm 안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 복제를 하죠. 자, 이렇게 빨간색 축 방향으로 복제를 하는데, 자, 이렇게 모서리나 꼭지점을 갖다 대면 위치를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하고 빨간색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아래층은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잠깐 또 보세요. 이 위쪽에도 역시 창문이 들어갑니다. 그리는 방법은 동일해요. 물론 저하고 다르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모양만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리볼록. 네. 이렇게 크게 창문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방문을 그려볼까요? 자, 방문입니다. 자, 렉탱글 900, 2100. 자, 옵셋 40mm. 가운데 치우고 푸시 앤 풀. 얘는 2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로테이트. 이렇게 90도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직 로테이트 안 배웠어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로테이트입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할 방향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로테이트 할 방향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중심점을 클릭해 주고 시작 방향, 그 다음에 끝 방향. 시작 각도, 끝 각도 숫자로 90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회전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중심점을 클릭하고 시작 각도를 클릭하고 그 다음 끝나는 각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회전이 돼요. 다시 봅니다. 회전할 방향 선택하고 중심점, 그 다음 시작 각도, 그 다음 끝 각도. 중심점, 시작 각도, 끝 각도.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렉탱글 옵셋 40mm. 자, 메이크 그룹 로테이트. 먼저 회전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중심점 클릭하고요. 시작 각도, 그 다음 끝 각도.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렉탱글 900, 2100. 자, 이렇게요. 옵셋 40mm. 디귿자 모양으로. 푸시 앤 풀 2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로테이트 90도. 자, 방문이 왼쪽은 문지방이 있는 것, 오른쪽은 문지방이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드는 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현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관문이 꼭 이렇게 생기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렉탱글 1800 콤마 얼마인가요? 2100이네요. 아니네. 2100에 320을 더해야 되네요. 2420이네요. 2420. 자, 이건 옵셋도 안 되고 복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2100. 그 다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120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문틀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문틀이 생긴 겁니다. 옵셋 45mm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그리고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 총 4개죠. 자, 맨 아래로 자, 이레이즈. 자, 선택하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45mm 복제. 그러면 선들은 지우개로 지우시면 되겠고, 자, 얘가 45mm예요. 이쪽으로 2분의 1씩 가야 되네요. 자, 네, 다시 볼까요? 45 나누기 2 이렇게요.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집니다. 나누기가 돼요. 자, 복사하는데 자, 이렇게요. 45 나누기 2. 자, 여기서부터 45. 다시 한번 볼까요? 이동하는데 45 나누기 2. 다시 45. 자, 이럴 땐 그냥 라인으로 그려버리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5mm. 옵셋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삭제. 여기도 삭제해 줘야 되는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200mm. 그 다음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여기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라인. 자, 미드 포인트. 선택하고 45 나누기 2 45mm. 자, 이레이즈로 지우고 네. 아이고, 일단 지워봅시다. 이레이즈로 지우고 푸시 앤 풀로 돌출하고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은 틀 모양은 됐고, 나머진 전부 다 유리입니다. 렉탱글로 하나 만들고 가운데로 이동하기. 자, 복제. 자, 다시 렉탱글로 재질 지정하고 가운데로 넣어놓고, 자, 복제. 곱하기 3. 그러면 자, 복제된 거 맞죠? 사이즈가 안 맞는 모양이네요. 크기가 안 맞는 듯 합니다. 자, 이동하기. Z축 방향으로 다시 선택하고 Z축 방향으로 자, 그러면 큰 틀은 됐고 다시 렉탱글. 자, 옵셋 80mm. 다시 이 바닥에서 Z 방향으로 900mm 복제합니다. 자, 무브 계속 복제합니다. 40mm, 40mm. 자, 이레이즈로 틀을 만들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이번엔 유리. 역시 가운데다 맞춰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잡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손잡이는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선 40mm씩 더 바깥으로 키우라고 돼 있네요. 렉탱글. 일단 여기도 그룹으로 만들고, (40, 40) 자, 이동하기. 복제하기. 다시 한번 복제하기. 렉탱글. 자,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50mm만. 그 다음 선을 그려서 렉탱글로 마감하고, 푸시 앤 풀로 얼마면 좋을까요? 한 10mm. 여기도 10mm. 자, 마감. 여기도 뚜껑이 열렸네요. 자, 선을 그려서 뚜껑 닫아버리면 손잡이까지 다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모양이네요.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문들이 있습니다. 방문도 만들어 보시죠. 자, 문 손잡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라인 900mm.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50mm. 자, 서클
반지름 얼마가 좋을까요? 반지름 30mm. 자, 필요 없는 선이죠? 자, 그 다음 돌출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푸시 앤 풀. 한 15mm. 그럼 조금 돌출됐죠? 조금만 더 해도 돼요. 10mm.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아니 옵셋 조그맣게 들어갈까요? 30mm 짜리였으니까 20mm. 그러면 10mm 짜리가 되겠군요. 자, 푸시 앤 풀 30mm만. 아니, 다시요. 20mm 한 번. 아니, 네, 20mm 한 번, 10mm 한 번. 자, 이렇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만큼 자르겠습니다. 라인. 푸시 앤 풀로 밀어버리죠. 자, 여기는 다시 닫으면 돼요. 자, 푸시 앤 풀. 아, 여기가 다시 푸시 앤 풀. 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동 툴을 써도 좋고 스케일 툴을 써도 좋고. 자, 이동 툴로 이렇게 올려볼까요? 다시 얘는 이동 툴로 낮추어 볼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양이 변경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푸시 앤 풀. 그 다음 스케일로.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이 되는 거죠. 자, 이동하기. 다시 푸시 앤 풀.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자, 면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여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여봅시다. 뒤집어서. 자, 그 다음 모서리만 안쪽으로 밀어보죠. 사이즈가 안 맞아서 같이 크기가 안 움직이나 보네요. 움직여지네요, 이렇게. 물론 좀 깨지기는 했는데 이런 거야 라인을 그려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손잡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델링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모델링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최대한 상상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모양으로 모델링하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절반을 뚝 잘라내세요. 과감하게 절반을 잘라내세요. 네. 절반을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푸시앤풀로 쭉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서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푸시앤풀로 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금방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팔로우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팔로우미요. 팔로우미가 따라가다,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네. 따라가면서, 경로를 따라가면서 형태를 만드는 것, 그걸 팔로우미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수직이 되게끔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리고 단면을 누르면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원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팔로우미예요. 자, 이렇게 치워보면 경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많은데, 자, 서클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고요. 이 원의 중심에다가 선을 하나 올렸고요. 다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자, 선은 끝까지 그릴 거고요. 절반을 지웠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팔로우미 돌출할 것, 즉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요? 구슬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900mm 그 다음에 50mm. 자, 여기에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손잡이가 라인. 자, 얼마면 좋을까요? 30, 20, 50.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별로 안 좋네요. 다시 라인 10mm
60mm. 서클.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복사하기. 자, 10mm. 그냥 여유 있게 10mm.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다시 라인 조금만 빼서 서클.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문손잡이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문손잡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제하기. 그 다음 플립. 자, 이동하기. 그러면 어떤가요? 손잡이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